지금까지 만나본 부동산 전문가 한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후회한 전문가도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있죠. 통편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따박따박. 그 따박따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골로 갑니다. 일 1인 유튜버. 네. 어떻게 보면 1인 사업가. 하신 지가 벌써 한 4년. 네, 되셨다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네. 포스팅을 했는데, 네. 남산 주성님. 말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주식을 부동산으로만 바꿔도 말이 다 되거든요. 그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나 철학이 롱런 할 수 있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게 그냥 키워드만 바꿔도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그게 딱 느껴졌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약간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인드라든지 그렇죠. 길게 가야 하는 거는 똑같은 거고. 네. 꼭대기에서는 결국엔 다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투자의 세계도 네. 주식이든 네.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지방에서 올라온 남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뭐 다 그 똑같은 루트 있지 않습니까? 네. 고시원살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원룸에도 있어보고 반지하에도 있어보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에도 있어보고 이렇게 이제 있어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겪다 보니까 이게 내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대학교 4학년 때 경매를 당합니다. 뭐 당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경매를 경험했었죠. 딱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그 오피스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고 계속 우편물이 날라오더라고요. 독촉장 같은. 그러니까 뭐 집 주인을 상대로 한 독촉장.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그 이제 밑에 부동산에다가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매라는 거구나. 되게 스트레스였죠. 대학교 때 뭐 모르는데 누가 좀 이 상황을 속 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누가 와서 자꾸 배를 누르고 집 좀 보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엔 집주인이 바뀌더라고요. 한 6, 7개월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하고 새로 또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매 한 사이클을 간접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집은 있어야겠다. 네. 부동산 투자가 중요하구나. 네. 깨달으셨던 거고. 지금까지 만나본 부동산 전문가 한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얼추. 그분들도 다 특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성향도 다 다르고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자산 규모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해피하지만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뷰가 조금씩 갈리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부동산 분위기가 좀 또 이상했었지 않습니까? 달라지고 있죠. 저도 이제 편집장님과 같은 위치에서 정보를 이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히 많이 갈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오른다, 더 간다라는 쪽도 있고 분명히 아니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 전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 그냥 내 할 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 좀 편향이 있지 않나요? 애널리스트 출신 분들이 부동산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실제 투자하고 필드에서 이게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나 이런 걸 이제 좀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조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발언들, 적극적인 발언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다 틀리다, 너무 편향적이다가 아니라 약간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감안을 하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양하시는 분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강남 빌라를 맨날 얘기를 하고 강남 아파트는 이만큼 올랐는데 강남 빌라는 이거밖에 안 올랐어. 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유도를 하죠. 근데 정작 본인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포장을 해서 앞에 나오지만은 뒤에서는 사실 강남 빌라를
시행하고 판매하는, 분양하는 일을 이제 메인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잘 이제 발라서 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는데 네네네. 네, 그걸 발라서 봐야죠. 네, 이렇게 잘 발라서 볼 필요가 있죠. 빌라를 파는 사람인지 네.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현철 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인터뷰를 이제 섭외한 다음에 실제 인터뷰한 다음에 약간 후회한 전문가도 있습니까? 있죠. 아, 있어요? 있죠. 아, 많죠. 네, 그래요? 많죠. 통편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가기에는 조금 기준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이제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까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조금 뭐 현재 상황하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상단 더 오를 폭이 있긴 하지만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재작년 작년과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살 사람들은 거진 다 샀기 때문에. 네. 왜? 서울 수도권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 보니 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터졌고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기 이래 거의 역대급 최저 거래량을 찍고 있는 거래량. 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고 뭐 아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 그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서서히 준비해라 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갈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전망들에 사실 많이 이렇게 휘둘리거든요. 네. 누가 맞다. 이 뭐 애널리스트가 맞췄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번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전문가이 아니냐 여부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나한테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내 통장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정말 다양하게 올려보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럼 나의 내 집 마련 플랜은 어떻게 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약간 좀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사셔야죠. 그냥 단순히 이불 덮고 자는 집을 떠나서 이 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세 차익이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가정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이제 공부가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한데 투자에 나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공부는 이렇게 시작하라.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샀더니 엄청 부자 되고 몇 배가 되고 나는 막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막 했는데 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헷갈리실 텐데 네. 그냥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주변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의도니까요. 네. 시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평당 9천이 넘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음. 복도식 아파트에 커뮤니티도 제대로 없고 주차하려면 테트리스 해야 되고 녹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왜 그게 평당 6, 7천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야 이건 말이 안 돼. 집값이 비정상이야. 세상이 망해가고 있어. 우리나라 말세 이러면 이제 안 되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왜 이 가격이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 큰 재화를 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기 동네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봐라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시세부터 좀 보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기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책. 네. 네,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전 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네. 자기 경험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실제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정확히 써 있는 책들, 네. 네, 이런 것들. 완전 실전 투자자들의 책. 네. 네. 그런 책들을 봐야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무슨 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딴 책 보지 마시고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와 어떤 투자 논리를 가지고 성공했는지 이런 책들을 좀
챙겨보시고 기본서들이 좀 있어요. 부동산 책 같은 네네네. 것들이 있어서 뭐 330이라고 불리는 구만수 박사님의 책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 네. 네, 이런 책도 있고 뭐 여기 이현철 소장님 책 좋습니다. 아, 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네, 파란 책. 네. 그다음에 김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이런 책들 되게 좋거든요. 네. 투자에 직접 관련 있는 책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좀 몇 회독 하면서 아 이렇게 시장이 굴러가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볍게 이제 경제 기본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우성님의 부의 문학 네, 이런 책들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책을 좀 보고 좀 이렇게 눈이 떠졌다 싶으면 이제 자기하고 맞는 아 나는 경매 쪽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아파트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상가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이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시작부터 토지나 상가를 하시는 경우는 많진 않고 네. 보통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니까 부동산 강의도 아파트와 관련된 투자 관련된 강의들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책보다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책보다는 조금 더 얻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클수록 이 수강료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하나에만 빠지지 마시고 한 강의, 한 강사에만 빠지지 마시고 네. 두루두루 이렇게 들어보면 또 같이 투자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동료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 양질의 강사, 양질의 강의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강사들이 그 압축된 시간 안에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건데 네. 그냥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킵을 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 주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주차별로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 2, 3, 4주차. 네. 그럼 1주차 듣고 그 1주차 과제를 그 주말에 바로 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보고서 쓰라면 보고서 써보고 하는 거죠. 어디 전화해보라면 전화해보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물론 이제 시행착오가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이 좀 성공으로 많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효과가 빠르고 네네네. 하지만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거. 네. 직접 만나는 거죠. 아 그래요? 투자를 성공한 사람들 만나는 거죠. 아. 네. 들이대는 겁니다. 한번 만나달라. 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돈을 지불하는 거죠. 어쨌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경험을 듣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빠르고요.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고수 분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때는 막 유튜브고 뭐고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성장하는 분들 20년 전으로 따지면은 남산주성님도 그러했고 그리고 또 이제 소액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모으기 전에 이제 무주택자분들 사회초년생 특히 네. 3천, 5천 있는 거죠. 네.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분들께 되게 꼰대 같은 얘기인데 네. 사실 3천, 5천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본업이죠. 본업. 네. 네. 월급이 훨씬 더 세요. 그렇죠. 네. 200만 원, 300만 원 저축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사실.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맞는데, 소액으로 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5억 있는 것과 5천만 원 있는 거는 난이도가 많이 다르죠. 5억이면 1억씩 쪼갤 수도 있고, 2억, 3억 이렇게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고 5천만 원 꼴랑 있으면 사실 한 발로 명중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발이 빗나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3천, 5천 갖고 하시는 분들은 딱 어떻게 보면 기회 하나 그걸 살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 빠그라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기 쉬운 걸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팔기 쉬운 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빌라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수익형의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나오셨던 분들도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수리,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네. 근데 저처럼 못 하나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하면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투자 유형별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런 집은 사지 마라.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사기 쉬운 걸 사지 말고 팔기 쉬운 걸 사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네. 진짜 주의사항.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단지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지역주택 조합.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네. 패스하고. 아파트가
시세가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수익형이 대세다. 네. 이러면서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호텔, 뭐 연 20박을 공짜로 묵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면 뭐 수익률이 7%, 8% 나옵니다. 따박따박, 그놈의 따박따박. 그 따박따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거기에 속으시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게 그야말로 사기는 쉬운데 팔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깨알같이 적혀 있거든요, 계약서에. 네. 회사 운영이 어려우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리단. 네. 네, 운영하는 데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죠. 그래서 막 빼먹습니다. 이런 관리비로 빼먹고 저런 관리비로 빼먹고 나중에 그 투자한 분양 수분양자들한테는 수익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공실이고 막 이런 경우. 네. 풀빌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풀빌라는 여러분 빌려 쓰면 됩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그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빌려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그걸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지 땅을 사서 지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지 네. 그걸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한다? 골로 갑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사서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수익형으로 굴리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희망회로입니다. 왜냐면 그게 내 객실만 관리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복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호텔은 내 객실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피트니스 센터도 관리해야 되고 뭐도 관리해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고 주차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그냥 삐끗하면 내가 아무리 내 객실 깨끗이 청소해도 안 되죠. 부동산으로 조금 부를 일구고 싶으신 분들, 관심 갖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반적인 조언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정말 쉼없이 상승장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거의 뭐 몇 년입니까? 이게 한 7년, 8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날아간 것인가?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내 집 마련.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버스는 또 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차 간격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기 지금 떠나간 버스를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음에 올 버스를 정류장에서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편이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정류장을 시골에 있는 정류장이면 배차 간격이 엄청 길겠죠. 80분 말겠죠. 근데 그 정류장만 잘 고르고 딱 먼저 가서 앉아 있는다면 언제든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그 버스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 기회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놓지 마시고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장을 떠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씩 좀 단계별로 밟아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력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내가 내 힘으로 분간할 수 있도록 나를 미리 단련시켜 놓은 것. 그냥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불행의TV 김종호 대표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불인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